안녕하십니까. 1월 낚시에서 입질 못 받는 이유, 채비 탓, 미끼 탓, 다 해보셨죠? 그런데 만약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가는 낚싯줄이 범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수많은 낚시꾼들이 겨울만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믿음. 겨울엔 무조건 가는 줄이 최고다. 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가는 낚싯줄이 사실은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어떤 줄을 선택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겨울엔 무조건 0.4호, 0.6호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주력 채비 호수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아마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1월은 낚시꾼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물고기 활성도는 바닥을 치고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조과를 결정짓죠.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저수홍이에는 물고기가 예민하니까 무조건 가는 줄을 써야 입질을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선배에게, 그리고 낚시점 사장님에게도 그렇게 들었죠.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지혜는 차가운 물의 물리적 특성과 현대 낚싯줄의 재질 변화라는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기술은 발전했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래된 습관에 의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가는 줄이 좋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가는 줄만 고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가는 줄이 물고기 눈에 덜 보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월의 차갑고 맑은 물속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낚시를 망치고 있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부터 다시 꿰어보겠습니다. 겨울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은 섭씨사돼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1월의 차가운 물은 여름의 물보다 훨씬 더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낚싯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빽빽한 물은 낚싯줄의 움직임에 더 큰 저항을 줍니다. 마치 묽은 죽과 된 죽 속에서 숟가락을 휘젓는 차이와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자연스럽게 뻣뻣한 낚싯줄은 물고기에게 엄청난 이질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물의 밀도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단순히 가늘게만 외치는 것은 전투에 나가면서 적의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낚싯줄 가시성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0.4호와 0.8호 낚싯줄의 차이를 물고기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물고기의 감각기관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시력뿐만 아니라 옆줄, 즉 측선이라는 강력한 감각기관으로 물의 미세한 파동을 감지합니다. 오히려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 줄의 실루엣보다 줄이 만들어내는 부자연스러운 파동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심을 가집니다. 가는 줄의 미미한 시각적 이점보다 그 줄이 만들어내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주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뻣뻣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나일론이나 모노필라멘트 라인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플라스틱처럼 아주 뻣뻣해집니다. 특히 저렴한 라인일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지죠. 가는 라인은 원래도 탄성이 적은데 추위 때문에 뻣뻣함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가느다란 철사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줄에 묶인 미끼가 과연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미끼 연출, 이것이 바로 입질을 못 받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뻣뻣한 철사에 매달린 지렁이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줄이 움직이는 대로 휙휙 부자연스럽게 방향을 틀 겁니다.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말이죠. 활성도가 낮은 겨울 물고기들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먹이에게는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당신의 미끼가 물고기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진동 문제입니다. 뻣뻣하게 경직된 낚싯줄은 마치 기타 줄처럼 외부의 모든 진동을 미끼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얼음 위를 걷는 발소리, 바람에 낚싯대가 미세하게 떠는 소리, 심지어 낚시꾼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증폭되어 미끼로 전달됩니다. 예민한 겨울 물고기에게 이것은 재앙과도 같은 신호입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다고 광고하는 셈이죠. 우리는 입질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물고기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더 굵더라도 훨씬 더 부드러운 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고급 카본 라인이나 특수 코팅된 모노라인들은 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라인들은 조금 굵어지더라도 뻣뻣한 가는 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미끼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얇기가 아니라 유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움이 가져오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부드러운 낚싯줄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늘어지며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불필요한 잔진동들을 라인 자체가 흡수해버립니다. 기타 줄이 아니라 부드러운 실에 매달린 미끼를 상상해보세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민한 겨울 물고기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얼음 구멍 2개를 나란히 뚫고 한쪽에는 뻣뻣한 0.6호 일반 모노줄 채비를, 다른 한쪽에는 부드러운 0.8호 고급 카본줄 채비를 내렸습니다. 이때 살짝 바람이 불어 낚싯대, 초리대가 흔들립니다. 첫 번째 채비의 미끼는 물속에서 부자연스럽게 파르르 떨리지만 두 번째 채비의 미끼는 거의 움직임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과연 움직임도 거의 없는 겨울붕어가 어떤 미끼를 선택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라인의 메모리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란 낚싯줄이 스풀에 감겨있던 형태를 기억해서 구불구불하게 꼬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는 줄일수록 그리고 추위에 노출될수록 이 메모리 현상은 극심해집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줄은 채비 엉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입질 신호를 초리대까지 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감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약간 굵더라도 메모리가 적은 고급 라인이 훨씬 더 예민한 낚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도와 쓸림 방지 능력. 특히 얼음 낚시에서 이건 생명과도 같습니다. 입질을 받고 챔질을 하는 순간 낚싯줄은 날카로운 얼음 구멍의 가장자리에 쓸리게 됩니다. 0.4호, 0.6호 같은 가는 줄은 이 순간 퍽하고 터져나가기 십상입니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대물을 걸어놓고 얼음 구멍에 쓸려 채비를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굵기 증가는 이런 불상사를 막아줄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낚싯줄의 무게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주 가벼운 좁쌀 봉돌이나 지그헤드를 사용할 때 너무 가는 줄은 오히려 채비를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낚싯줄은 특히 미세한 대류가 있는 물속에서 채비가 떠내려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바닥에 머무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 가벼운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굵고 저렴한 줄을 쓰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굵기와 품질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는 줄이 아니라 고품질의 부드러운 줄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는 0.8호 라인이 누군가의 0.45 라인보다 더 부드럽고 메모리가 적다면 당신의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온에서의 성능이 보장된 라인에 투자하는 것이 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감도에 대한 통념도 깨뜨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는 줄이 무조건 감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코일처럼 꼬여버린 가는 줄은 감도의 무덤입니다. 진짜 감도는 낚싯대, 팽팽하게 유지된 라인, 그리고 낚시꾼의 집중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뻣뻣한 0.45보다 곱게 펴진 부드러운 0.8호 라인이 물고기의 미세한 흡입을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들은 무엇을 쓸까요? 낚시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나 전문 낚시인들의 장비를 보면 그들은 단순히 몇 호라는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라인의 특성, 예를 들어 부드러움, 낮은 신축성, 내마모성 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정 상황에 맞춰 최적의 성능을 내는 라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겨울이니까 무조건 가는 줄이라는 낡은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겨울용 가는 줄과 그것보다 한두 단계 굵은 고급 라인을 조금씩 잘라보세요. 그리고 두 줄을 함께 냉동실에 1시간만 넣어두었다가 꺼내서 만져보십시오. 그 뻣뻣함의 차이가 손끝으로 느껴질 겁니다. 어떤 줄이 물속에서 더 자연스러울지는 직접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확실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0.4, 0.6호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대상 어종이나 채비에 따라 고품질의 0.8호나 심지어 1호 라인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수초나 장애물 근처에서 낚시를 하거나 인거 같은 대형 어종을 노릴 때는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단계 위를 시도해 보세요. 물론 목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줄과 목줄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원줄의 특성입니다. 원줄은 전체적인 채비의 안정성과 자연스러움을 담당하고, 목줄은 최종적으로 미끼와 연결되어 물고기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원줄은 다소 굵더라도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목줄은 상황에 맞게 기존처럼 가늘게 사용하는 조합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이해합니다. 겨울에 굵은 줄을 쓴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낚시는 늘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깨고 장비의 물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낚시꾼이 결국 더 나은 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초점은 최대한 가늘게가 아니라 저온에서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굵지만 훨씬 더 품질이 좋은 낚싯줄에 있습니다. 숫자에서 벗어나 재질과 특성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혹한기 낚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가는 줄이라는 낡은 공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차가운 물과 공기는 당신의 가는 낚싯줄을 뻣뻣한 철사로 만들어 미끼의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오히려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굵기라는 숫자가 아니라 저온에서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약간 더 굵더라도 월등히 부드러운 고품질 라인이 뻣뻣한 가는 저가 라인보다 일월에 예민한 물고기를 훨씬 더 잘 유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낚싯줄 구매 기준과 채비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스풀에 적힌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하의 날씨에서 내 줄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상상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낚싯줄 선택 기준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내 경험상 가는 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즐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